안녕하세요. 오늘도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하고 피땀 같은 투자금을 지키기 위해 네이버 함께 파헤쳐볼 대연 멘토 김정재입니다. 현재 이 주식 시장은 정보 과잉과 너무 많은 종목들로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 오늘 영상을 통해 함께 분석하고 고민을 덜어냄으로써 같은 투자자로서 오랫동안 긴 인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네이버 저번 시간에는 이 아프리카가 취직한테 왜 안 되는지의 말씀을 드렸는데요. 오늘은 확률 100% 사나이 이야기와 함께 미국 금리 인하가 어떤 영향을 주는지, 그리고 국내 증시 전망, 네이버 적정 주가의 가격은 얼마가 될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바로 이분이 이제 빌 에크먼이라는 사람인데요. 이분은 이제 현재 1분기 금리 인하에 베팅을 했습니다. 그 이유가 경제는 현재 고금리를 더 이상 버틸 수 없다. 그리고 경제는 현재 약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좀 이분이 대단해요. 좀 제가 찾아보니까 이 어떤 분이냐면 이 행동주의 끝판왕으로 약간 투자하는 방식이 굉장히 매력적입니다. 수익을 위해서라면 뭐 공매도, 지분 매입, 심지어 이 언론마저도 유리하게 사용하고 또 거기서 성과를 내니까 굉장히 신뢰가 갈 수밖에 없는데요. 그리고 확률 100% 사나이라고 제가 말한 이유가 이번 코로나19 사태 때 이 주식 시장이 정말 힘들었잖아요. 주주님들하고 모두 다 같이. 그리고 여기에 하락을 베팅을 해서 그런 것 같지? 약 300억 원으로 100배인 3조까지 큰 금액으로 불렸고요. 2008년 미국에 어떤 사건이 있었죠? 바로 이 모기지 사건이 있었죠. 거기서도 이제 하락 베팅으로 18배의 수익을 벌었고, 최근에 연준이 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릴 거라는 것에 베팅을 해가지고 7배 가까이의 수익을 또 벌었다고 하는데, 여기서 또 찾아보니까 이 30년물 금리 있잖아요. 금리가 5.5%까지 갈 것 같다. 라는 것에 또 베팅을 해서 크게 관심이 됐었는데, 결국에 이 5.5%까지 가진 않았지만, 이 빌 에크먼이 또 여기서 막 계속 가겠다 이런 주장을 한 게 아니라 또 바로 입절을 했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이 베팅에 소소하게 2천억 원을 벌었다고 하는데 소소하게 2천억 원? 굉장히 봤을 때 대단하다고 느꼈죠. 또 코로나 하락 때는 이 CNBC에서 지옥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실제로 말하기도 했습니다. 공포를 조장해서 욕을 먹었는데 코로나 때 내려갔다가 다시 V자 반등을 하면서 이렇게 주식 시장은 긍정적일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당시에 이때도 하락을 베팅을 했는데도 돈을 번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. 이렇게 행동주의 끝판왕에 이 매크로의 이런 투자 방법이 굉장히 좀 정확하다, 신뢰도가 높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. 보면 이 패드워치를 보면 보시는 것 같이 내년 3월에 이 금, 내년 3월에 이 71%로 금리 하락에 대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, 저 또한 이 내년 3월 금리를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리고 이 미국 금리가 왜 중요하냐면 바로 환율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.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기업들도 수출에 있어서 되살아나고 또 외국인 이 달러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 외국인들이 딱 들어오면서 자금이 더욱더 활발히 유입이 되겠죠. 이로 인한 순환매와 더불어 주가에도 긍정적인 흐름을 주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국내 증시도 한다면 이 미국 금리가 어떻게 되는지 같이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고요. 또한 여기서 네이버랑 또 연관이 있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이버랑 이제 연관이 있습니다. 이 빌 에크먼은 이 종목만 봐도 집중 투자자입니다. 또 대부분이 이 소비재 종목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. 이 당시 이렇게 투자한 이유가 뭐 코로나 전이라 사람들이 음식을 또 많이 먹고 호텔에서 쉴 것 같고 그렇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또 크게 올랐다고 하는데, 이렇게 침체를 딱 예상을 하고 투자를 하는 방법이 되게 이 성경지명이 대단하다고 느낍니다. 이번에 또 최근에 좀 이슈가 되는 게
원래 이 빌 에크먼이 이 IT에 원래 투자를 안 합니다. 근데 이번에 구글에 투자를 하면서 좀 크게 비중을 담았죠. 바로 이 AI가 경기 침체가 와도 꾸준히 성장할 사업이다라고 지켜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제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 빌 에크먼의 이런 이야기와 좀 참고를 해서 현재 이 네이버를 지켜보자면 전에 이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가 점령하지 못한 이 유일한 시장 네이버라고 말씀을 드렸죠. 현재 이 네이버는 취지직 등을 통해 뭐 광고, 이커머스, 쇼핑, 뭐 다양하게 점령해 나가고 있고 경기 침체가 와도 뭐 취직처럼 방금 뭐 광고, 이커머스, 쇼핑 등 이런 곳에서의 수요가 다른 산업과 비교 시 수요가 크게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매출이 있을 수밖에 없다. 이런 것을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원래 네이버는 광고 매출이 주가 됐습니다. 하지만 코로나19를 겪고 나서 이 다양한 사업 속에서 매출을 창출하기 위해 이 재무구조 개선도 함께 이어나갔고 이번 생성형 AI를 비롯해 더욱더 네이버가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크다 보니까 이 네이버 이 AI 크게 기대를 해봐도 좋겠죠. 그럼 한국도 과연 금리 인하를 할까? 저는 좀 약간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다른 이 글로벌 시장과 비교 시 한국은 금리가 이제 5.5%로 현재 이 괴리감도 있고 또 이제 한국이 문제였던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하자면 이 한국만 다른 나라와 비교 시 이 금리를 애매하게 올려가지고 사람들의 부채가 오히려 증가하지 않았나. 왜냐면 금리가 애매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많이 빌렸죠. 그 당시 또 뉴스가 나왔고. 그래서 거품이 서서히 커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.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이 사건이 하나 터졌죠. 바로 이 태양건설 워크아웃 신청인데요. 이 태양건설은 우리나라 13위 건설 기업으로 현재 이 부동산 PF, 이 워크아웃만 봐도 PF 거품은 터진 거나 다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게 왜 큰 문제냐면 바로 이 은행들의 채권 때문인데요. 일단 1, 2 금융권, 뭐 KB, 뭐 신한 되겠죠. 그런 은행들은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지만 또 이제 뭐 저축은행, 지방은행들이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래서 정부에서는 아마 이 문제를 끝까지 막지 않을까 싶은데요. 바로 내년 4월 총선이 있기 때문이죠. 총선 전까지는 큰 타격 없이 흐름이 좋을 것 같고, 선거 후에는 4월 이후에는 더 큰 문제로 이어나가지 않을까라는 이 걱정이 됩니다. 어서 빨리 이 다른 건설사들도 함께 이 자구책을 함께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, 대처를 못할 시에는 한꺼번에 이 거품이 터져서 방금 말씀드린 뭐 새마을 금고 같은 저축은행, 지방은행 등이 해결하기 좀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. 그렇게 해결하기 힘들다 보면 이 연쇄 부도와 함께 국내 주식 시장에도 큰 혼란을 주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 부분은 약간 개인적인 견해니까 그저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원래 이 주식 시장은 항상 이 대응의 전략을 잘 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어서 대응 전략을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. 자, 마지막으로 네이버 주주님들을 위해 이 네이버 적정 가격이 얼마 정도 될까 한번 구해봤습니다. 보시면 지금 가격이 22만 4천 원이죠? 22만 4천 원인데 이제 적정 가격을 구해보니까 22만 4천 원 부근이 2만 3천 원에서 22만 4천 원 부근이 현재 이 프리미엄을 뺀 가격인데 딱 적정 가격이라고 볼 수가 있죠. 현재 이 네이버 22만 4천 원은 거품이 없이 이 프리미엄이 없이 딱 적정 가격이다. 괜찮은 가격이다. 라고 보이고 보시면 이때 이제 18만 원 거의 이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이때는 거의 그냥 저평가가 되었다. 정말 이 싼 가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네이버 이 EPS 뭐 PER 이런 게 있어요. 그런 이제 미래 밸류를 갖고 와가지고 제가 측정을 해봤는데 대략 30만 2천 원
제가 봤을 때 약간 적정 가격이지 않을까.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제 나중에 미래가 이 네이버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30만 원, 30만 2천 원이 적정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요.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네이버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. 근데 이 부분은 이제 미래 밸류를 갖고 와서 이제 좀 프리미엄을 넣어서 측정을 한 가격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이나 뭐 PER이나 뭐 EPS 또 가격이 달라질 수가 있잖아요. 이 미래를 갖고 온 이 예상치니까. 그래서 이 예상치가 또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, 그 점을 우리가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이 네이버에 대해 함께 알아본 대견 멘토 김정재였습니다. 오늘은 이 네이버와 별개로 이 금리와 이 확률 100%의 사나이 이야기를 좀 재밌게 풀어보고 싶어서 얘기를 했는데, 오늘 또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더 양질의 정보를 갖고 와서 약간 좀 투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. 다시 한 번 더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서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